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437번째 시간으로 농협의 역사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의 역사. 농협의 역사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라가 제목이다. 일주일에 2시간씩이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E.H. 칸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그의 저서에서 주장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역사의 진정한 의미는 과거와의 대화를 통해 현재의 교훈과 반성을 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역사에 관한 명언으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얘기도 있다. 농협은 1957년 농업협동조합법과 주식회사 형태인 농업은행법이 제정되었다. 그 이듬해인 58년 농협법과 은행법이 개정되었다. 농업은행은 일반은행과 별 차이 없는 특별법에 의하지 않아 주식회사 일반은행과 같다. 그래서 자기자본 부족 은행법과 한국은행법의 제약으로 차익과 대출이 제약되는 주식회사였기 때문에 이윤 확보와 경영 안정화 원칙상 농협인을 위한 대출금리나 무담보 신용대출 융자조건 완화 등을 수행하지 못했다. 그러자 그 이듬해 58년 특별법에 의한 농업은행의 발족으로 농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의 성격을 가지면서 기업적인 독립재산 원칙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이 또한 경영기반이 취약하고 정부의 출자나 손실보전은 전혀 고려되지 않아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이때 공포된 농업협동조합법을 보면 농협조직은 이동농협, 시군농협, 축산과 원협 등 특수농협, 농협중앙회 3단계 조직으로 하며 이동조합은 예신 업무만 취급하고 시군 및 중앙에는 신용 업무를 하지 않아 아주 불안정한 조직이었다. 농협과 농업은행이 다같이 농협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한다는 설립 목적이 같았으나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농업은행은 농협에 대해서는 경영 여건이 불비하다는 이유로 자금 지원을 꺼렸다. 그러나 경제사업을 담당한 농업협동조합은 방대한 조직망을 갖추고 출발하였으나 조직 기반이 취약하고 신용사업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자금력이 취약하여 사업활동의 기반을 마련할 수 없어 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려웠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에 대한 정책당국의 이해와 판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1961년 5.16 혁명으로 강력한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농업협동조합, 구농협과 농업은행의 통합 문제는 급속한 진전을 보게 되었고 중농정책을 표방한 군사정부는 1961년 5월 31일에 발표한 혁명정부 기본경제정책에서 협동조합을 재편성하여 농촌경제를 향상시킨다는 방침을 천명하였다. 통합처리위원회는 8차례의 회의를 거듭한 후 새로운 농업협동조합 법안을 작성하여 7월 3일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제출하였으며 1961년 7월 29일 기존의 농업협동조합법과 농업은행법이 폐기되고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이 법률 제670호로 드디어 공포되었다.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이 공포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농업협동조합 농업은행 통합준비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8월 11일에는 농업중앙회 정관에 대한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얻었고 조직을 쟁배하여 중앙회가 설립되었다. 또한 140개소의 군조합, 383개소의 군조합 지소, 101개소의 특수조합, 21,042개소의 이동조합에 대한 조직을 완료함으로써 3단계 개통조직을 갖추고 8월 15일에 전격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였다. 조합임원에 대한 선임 절차를 살펴보면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조합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동조합의 경우는 조합장이 이사회를 호선하고 이사 및 감사가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 선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군조합의 경우 조합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이동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고 이사는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이사는 총회에서 이동조합 조합장이 모여 읍면별로 1원씩 호선하되 15인 이내로 하였다. 특수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를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중앙의 경우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농림부 장관이 정무부 장관과
합의하여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회장과 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법이 시행된 지 6개월도 채 안 된 1962년 2월 12일 농업협동조합 임원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었다. 갑자기 농업협동조합 임원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된 이후에 골자는 농협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합장을 중앙회장이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명토록 하고 이동조합장의 임명에 있어서 중앙회장이 그 권한을 도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농협의 대표 선발 방식을 완전히 임명제로 전환시킨 것이다.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농협을 정부의 통제하에 두어 사실상 공사화한 것으로 한국 농협의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에 심각한 왜곡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때 당시 군사정부가 협동조합을 조합원의 참여 속에서 자율적인 경제공동체로 성장할 가능성에 주목하기보다는 농촌 통제와 국가주도에 의한 경제발전의 도구로 보았음을 유추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법 위에서 법을 유린했던 이 임시조치는 1972년 12월과 80년 12월 두 차례 걸쳐 개정된 이후 1988년 12월에 이르러서야 폐지되었다. 종합농협 출범 이후 1960년대에는 개통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동조합 합병 4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시군조합이 지급하던 농사자금 및 비료 공급 업무를 이동조합으로 이관했다. 시군조합 중심으로 정부 위축 사업을 실시하고요. 농업자금, 비료, 농약 공급을 통한 식량 정산을 지원하였고 군공고, 교육공고 업무를 전담 취급한다. 이동조합 합병을 추진하여 조합수가 약 10분의 1로 감소하였으며 조합당 평균 조합원수도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동조합이라는 명칭 대신 단위조합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된다. 73년 특히 1969년 일정 요건을 갖춘 145개의 단위조합으로부터 시작된 상호금융은 농촌의 유휴자금을 저축으로 흡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영농자금 및 가계자금으로 공급해 줌으로써 농촌의 고립지를 없애는 것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또한 조합원의 호응이 좋아 조합원과의 밀착화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고 단위조합의 경영 기반을 강화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단위조합은 농민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에 적극 추진하는 등 농협의 기관 조직으로서 위상을 갖게 되었고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중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특히 1970년 생활물자사업 실시에 따른 설치된 전국 방방곡곡의 농협 연세지면 농촌 주민에게 양질의 생활용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줌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이바지하였다. 이런 합병 과정과 사업기반 확립을 거쳐 1970년대 후반 단위조합이 급성장하게 되자 단위조합, 시군조합, 기능 중복 및 비효율성 문제가 대두되었고 마침내 1981년 시군조합을 부인격을 소멸시키고 중앙회의 지사무소로 흡수하면서 농협은 2단계 조직으로 변화를 맞이한다. 단위조합이 농협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중심체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중앙회는 단위조합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종합기획, 지도교육, 조사연구, 사업 중심의 연합회적 기능을 강화하여 시군지부는 농기구 서비스센터, 농산물 판매시설 등 각종 사업시설과 시군조합 지소를 단위조합으로 이관하고 군 단위에서 수행하는 경제사업과 농업자금 조달을 위한 신용사업 위주의 운영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한편 이때 축협중앙회가 설립되어 농협과 축산계 특수조합과 비합사례공장, 축산물 공판장, 시범목장 등 축산관계 조직과 사업소 그리고 양축농가에 대한 지도지원, 가축시장관리의 업무를 축협중앙회로 이관한다. 1987년 6월 12일 민주항쟁 이후 사회의 전체적인 민주화 요구로 거세게 일어난다. 농협은 1988년 농협법 개정을 통하여 1962년 군사정부 시절 농협 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었다. 종전의 중앙회장을 농림수산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나 농협법 개정에 따라 회원조합장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또한 89년 3월부터 90년 3월까지 조합원이 직접 조합장을 뽑았으며 90년 4월 회원조합장이 직접 투표에 의한 초대 직선회장이 선출되게 된다. 농협의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에 대한 주무부 장관의 사진 승인 제도가 폐지되고 회원 농협에 대한 지방행정기관의 감독권이 폐지되면서 자율경영체제가 확립된다.
중앙회와 해원조합에 대한 사업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농지 중개 업무, 농협 소유 화물자동차 운송 허용, 전문조합, 신용사업 직업 관련 기업에 대한 출자 허용, 중앙회의 직업 보정 완화 등이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출범과 함께 축협 등 협동조합 개혁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개혁 작업에 착수하였다. 협동조합개혁위원회 99년에는 농축협 인삼협 통합법을 제정하였다. 그러자 축협중앙회는 헌법소원을 내고 결국 2000년 6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려 협동조합 중앙회 통합을 둘러싼 논쟁은 마무리된다. 2008년 명박정부에서는 경제사업을 활성화시키고 해원조합과 농협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농협중앙회를 개혁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 3월 농협개혁위원회는 신용경제 분리반환을 정부에 건의하고 2011년 3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2012년 이후 중앙회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각각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농협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뜬금없는 협동조합이다. 매출액과 1인당 GDP 매출액으로 구분하여 세계 10대 협동조합 선정 2014년 기준 되었을 정도이다. 우리나라 농협은 매출액 기준 상위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GDP 대비 매출액 기준으로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농협은 1961년 종합농협으로 탄생한 지 58년이 되었고 이제 곧 60년을 맞이하게 된다. 세계에서 농업인을 위한 생산자 단체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하는 농협으로 발돋움하고 있고 세계 4위 협동조합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우리 농협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더욱 발전되고 지속가능한 조직체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고 협동조합으로서 본연의 목적을 잊지 않는 조직체로서 국민과 조합원으로부터 신뢰받는 농협을 만드는데 봄농협인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